안녕하세요, 트리컬러입니다. 비시즌을 맞이하여 촬영이 아닌 CG 컨텐츠를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수원 삼성의 탄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5년 전인 1994년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94년 당시 유공 코끼리, 대여로얄즈, 포항 제철아톰즈, LG 치타스, 현대 호랑이, 일화천마, 전북 버팔로 7개 팀에 불과했던 하이트백 코리안 리그. 그해 열린 미국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강호 스페인과의 대결에서 하정원의 극적인 동점골로 승부를 이뤘고, 다음 독일 경기에서는 홍명보의 추격골로 3대2까지 따라붙으며 우승후보 독일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월드컵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자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리그팀을 수년 안에 10개의 팀으로 늘리고 지역 연구제를 도입하며 축구 전용구장을 마련하겠다는 등 축구 발전 종합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북 버팔로가 해체되고 전북 다이노스가 창단한 상황에서 전남이 8구단 창단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뒤를 이어 삼성그룹의 프로축구 구단 창단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검토되었던 연고지 후보는 수원이 아닌 경북, 대구였다고 하네요. 신인 드래프트 선발 5일 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존 8개 구단 단장들로 구성된 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느닷없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돈 많은 삼성이 온다는 사실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축구 발전 기금이란 명목으로 50억에서 100억에 상응하는 가입비를 내지 않으면 팀 창단을 승인하지 않고 드래프트도 못하게 한다는 통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김기복 사무총장은 프로야구를 예로 들면서 야구도 가입금 3억원 이외에 거액의 발전 기금을 낸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축구인들은 자칭 전통의 명문 구단이라는 팀들이 수년간 홍보용 팬북 한 권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만 바라보는 행태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화체육부도 연맹을 향해 재고를 요청합니다. 이런 기금이 뜬금없이 갑자기 생겨버린다면 추후에 어떤 기업들이 팀을 만들겠냐는 것이죠. 지금은 축구 부흥을 위해 팀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이 계속되자 삼성은 신생구단 창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삼성의 강경한 태도에 이사회는 가입 금액을 40억으로 제한하고 납부 방식을 선가입 후 분할 납부로 제시하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2002 월드컵 국내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삼성에게 축구팀을 창단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연맹이 이제 와서 창단하겠다고 하는 삼성에게 고액의 가입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긴 했네요. 국내 스포츠에서 현대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삼성은 이 절충안을 수용하였고, 94 미국 월드컵 김호 감독을 초대 사령탑으로, 조광래 전 대우 감독을 코치로, 국가대표 선수 출신 최광희를 트레이너로 선임하며 창단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신인 드래프트입니다. 연맹 규정에 따라 신생팀이 한 팀일 경우 고졸 6명과 대졸 6명 등 12명을 우선 지명할 수 있었고, 실업 선수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선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기존 구단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생팀들이 연달아 늘어나 유망한 선수들을 싹쓸이하여 괜찮은 유망주들을 도통 영입할 수가 없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1년 전 동시에 창단된 전북과 전남은 자신들은 한 해에 두 팀이 창단하게 되어 신인들을 나눠서 영입했는데, 삼성은 혼자 창단하여 신인들을 독점한다며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불만일 뿐 규정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맞아 드래프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삼성은 실업무대 최고 골잡이 박건아와 살림꾼 김진우를 비롯 5명의 실업선수를 선발하였고, 신인 드래프트를 통하여 대학 졸업반이자 올림픽 국가대표인 이기영, 박충균, 이병근, 조현두, 이훈재, 그리고 초특급 고졸 선수인 고종수 등을 선발하며 24명의 창단 멤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995년 12월 15일 수원 삼성 블루잉즈는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답니다.